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숫자를 활용한 금전, 운 불러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숫자의 적용은 각 띠별 오행을 살펴본 후에 남녀별로 또 각 띠로 살펴본 후에 구단구궁의 숫자를 응용을 해서 각 띠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숫자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구단구궁의 숫자 적용이 될 때 그 중심에는 각 숫자에 부여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안 좋은 운세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들은 미리 배제를 하고요. 또 나머지 그 길한 숫자를 각 띠별로 또 남녀별로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. 구단구궁의 숫자 7이 있는데요. 이런 맹인실장의 운세를 의미하는 이 7자는 길을 가던 장님이 손에 들고 다니던 그런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뜻하거든요. 맹인실장의 그 실자는 바로 잃어버린다는, 분실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안 좋은 거죠. 운세 적용에서요. 앞길에 불리하게 조성된 장벽과 장애물 그리고 재물이나 사물의 손실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결국 뭐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손실이 된다는 그런 뜻이 이 7자 안에 들어있는 셈인데요.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구단구궁을 적용을 할 때는 어떤 단서는 있겠죠. 예를 들어 구단구궁의 이런 숫자의 원리와 또 그 응용을 할 때 우리가 그 적용을 하나의 어떤 신뢰할 만한 숫자의 어떤 풍수 정보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그 응용하는 그런 법을 우리 생활에서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이야기죠.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무슨 통장에 계좌번호에 이 또 7자가 사용되고 있다면 이 7자는 뭔가 좀 밖으로 자꾸 나가는 손실이 되는 그런 운을 암시하는 숫자인데요. 재산이나 어떤 투자의 어떤 증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숫자는 아닌 거죠. 숫자 7에 그 담겨져 있는 이런 운세의 내용이 뭘 자꾸 잃어버리고 또 불확실성이 조성이 되는 그런 운세가 이 숫자 안에 들어있으니까요.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사용할 숫자가 뭐 7자 아니면 또 다른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문서 잡는 운을 뜻하는 5자라든지 아니면 큰 목돈 운을 뜻하는 9자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좋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숫자들이 많으니까요. 그런 숫자를 사용하면 기왕이면 더 좋겠죠.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요. 오늘 그 영상에서 사용을 좀 배제하기로 한 숫자 가운데 1자를 좀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구단구궁에서 이 1이라는 그런 숫자의 의미는 인간 구설수를 의미하거든요. 사람들 때문에 자꾸 신경 쓸 거리가 생기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. 현관문 비밀번호에 이런 1자와 또 방금 앞에서 예를 든 7자가 같이 들어있다면 또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숫자가 갖는 의미만 직역을 해보면 7자는 결국 금전이 손실이 되고 금전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고요. 숫자 1은 또 사람 때문에 구설이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거든요.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? 사람 때문에 금전에 어떤 손실이 발생한다. 그럼 이것은 뭐 엄청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요. 무슨 도둑이라도 들어온 그런 상황 같기도 하고요. 결국 숫자 풍수에서는 우리가 기왕이면 좀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좀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유익한 그런 순기능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죠. 그런 순기능이 또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좀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좀 사용이 된다면 제일 좋은 건데요. 사용하면 또 별로 득이 안 되는 그런 숫자 1과 3과 7자가 있는데요. 이런 숫자들도 물론 로또 같은 그런 횡재수에서는 또 편제의 기능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또 오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오늘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. 이런 숫자는. 오늘은 좀 사용하면 좋은 숫자들 위주로 또 각 띠별로 또 남녀별로 행운의 숫자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표를 보시면 제가 각 띠별로 남녀별로 항목은 그 세 분야로 나누어서 숫자를 적어 놨는데요. 한번 보시죠, 여러분. 숫자가 지금 2개씩 표기되어 있죠. 여러분들의 그 띠에 맞게 잘 적어 두시고 또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남자분 쥐띠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귀인과 인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숫자 8과 6이고요. 또 금전운에 도움이 되는 숫자 9와 2가 보이죠. 또 문서운에 도움이 되는 숫자는 5와 4가 보일 겁니다.
보시면 각 항목 앞줄은 전부 그 구단구공의 그 원래의 숫자가 가는 그런 특징들이니까요. 다 같은 거고요. 보시게 되면 또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띠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구단구공의 숫자가 그 띠에도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. 소띠 같은 경우 남자 소띠 한번 보실까요? 귀인과 인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숫자가 8자인데요. 이 8자가 두 개 적혀 있죠. 구단구공의 그 원래의 숫자 8자는 결국 귀인을 의미하거든요. 배우는 8자도 또 소띠에겐 이 8자가 결국 귀인에게 도움이 되는 숫자가 공통 적용되는 그런 경우죠. 소띠 문서운도 마찬가지고요. 5자와 5자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. 쥐띠 여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귀인의 덕이 좋은 숫자 6과 2자가 보이고요. 또 금전운은 9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. 또 문서운의 좋은 숫자는 5와 또 8자가 적혀 있습니다. 말띠 여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귀인의 덕에 좋은 숫자 6과 2가 보이고요. 또 금전운의 좋은 숫자 9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. 또 문서운의 좋은 숫자는 5와 3자가 적혀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숫자를 어떻게 또 생활에서 활용하는지 또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, 또 가게 하시는 분을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그분들에게 매일매일 가장 큰 그런 관심은 손님이 늘어서 매출이 증가하는 거겠죠. 이런 경우 결국 손님이라는 것은 귀인의 덕인 것이고요. 또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운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요. 이런 경우 그 가게 사장님이 뱀띠 여자분이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보시면 뱀띠 여자에게 귀인은 6자와 8자가 되고요. 그리고 금전에 좋은 숫자는 9자와 4자가 되죠. 이 숫자를 메모지에 적어서 보시면서 아니면 암기가 되시면은 암기를 하셔서 떠올려 보시는 건데요. 시간 나실 때 그리고 숫자를 좀 속으로 말해 보시면 아주 좋고요. 또 그 다음에 그 속으로 또 이런 숫자들을 한 번씩 써보시는 거죠. 자신에게 금전운과 또 귀인의 운이 좋은 이런 숫자들을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또 써보시고 또 마음속으로 한번 계속 말을 해보시는 거죠. 시간이 정말 좀 편안히 나시는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우리 그 학창시절에 낙서들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길한 숫자 적혀 있는 것을 한번 낙서처럼 써보시는 거죠. 반복을 해서. 남들이 보면 뭐 아라비아 숫자고 무슨 전화번호 숫자로 보이겠지만은 또 직접 쓰시는 분은 이 의미들을 알고 쓰시는 거니까요. 자신의 어떤 사업장이나 가게 또 장사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요. 사주체인 어떤 사주의 주인인 그 주체자가 하게 되는 일종의 운세전개의 어떤 발전을 갈구하는 그런 원력이 되는 거죠. 운세의 작용이 아주 긍정적으로 미치도록 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상징이 동시에 되어준다는 거죠. 이번에는 또 양띠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? 양띠 여성분이 직장인이신데 그 여성분이 어떤 새로운 직장 변동을 원하는 그런 시기다. 그러면은 그분은 자신의 그 띠에 해당되는 숫자 가운데서 항목을 보면 2개가 필요한데요. 채용 관련 또 구직 관련은 당연히 그 귀인의 덕이 기본이죠. 또 귀인의 어떤 항목의 숫자 6과 8이 보이고요. 직장을 이동하는 것도 결국 문서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죠. 그래서 문서운의 항목에 있는 5자, 여기서는 5자가 공통 적용되니까요. 결국 6과 8과 그리고 5자 이 3개의 숫자를 자유시간에 또 틈이 날 때 편안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떠올려도 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또 속으로 또 이 숫자를 말들도 해보고 또 시간이 나신다면 직접 또 이런 숫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써보시는 거죠. 이번에는 수험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수험생이 있다면 그것은 금전운은 필요 없겠죠. 또 문서운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를 그 자녀분의 띠에서 찾아서 또 여러분들이 대신 해줘도 좋고요.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3개를 모두 적용시켜 주시면 더 좋은데요.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문서운 포함해야 되고요. 부동산은 또 금전의 융통을 동시에 의미하니까요. 목돈운도 필요하니까요. 누군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또 귀인의 역할이 돼주는 거니까요. 귀인운도 함께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죠. 이번에는 재판이나 소송 또 문서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서운 적용시켜 주시고요. 지금 언급한 것들은 모두 또 이해 당사자들도 들어있죠. 또 어떤 판단이나 또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결국 또 귀인의 역할이 되어줘야 좋으니까요. 귀인운도 적용시켜 주시고요. 그 결과가 어떤 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 같으면은 이 경우에도 금전운도 함께 적용해 주시면 더 좋겠죠.
또 이성이나 애정, 연애 기간에 있으신 분들은 귀인운만 적용하시면 되겠죠. 이성이 어떤 귀인이 돼주는 거니까요. 연애를 시작한 또 신혼이 주택 청약이라도 또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청약건은 당연히 문서운이니까요. 문서운에 있는 숫자를 적용시켜 주시고요. 부동산 관련은 무조건 그 문서와 금전운을 함께 적용시켜 주셔야 되겠죠. 또 이 신혼이 총명한 어떤 2세의 꿈도 가지고 있다. 그러면 2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귀인운도 함께 적용해 주시면 좋겠죠. 결국 2세라는 것도 결국 귀인의 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운세니까요. 상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또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이라도 좀 더 채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닭띠 여사장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? 그런 여사장님 같은 경우 이 직원 채용이라는 것은 결국 귀인의 그런 운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요. 귀인의 운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. 직원을 뽑는 경우에 여러 명이 동시에 그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또 문서운도 함께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것은 결국 인적 자산이라고 하는 문서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규모가 커지면요. 이번에는 또 노안으로 병원 치료 중인 그 노 부모님이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 적용시켜야 될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무조건 귀인의 운을 적용시켜 주시면 좋습니다. 이유는 담당 의사가 그 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. 우리가 흔히 귀인운이라고 말할 때 이 귀인운 속에는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요. 극적으로 반전이 돼서 아주 길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변화된 반전된 그런 운세의 어떤 환경도 결국 귀인의 운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제가 미처 영상에서 예시로 설명 못 드린 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그런 사례의 경우라면 문서운에 그런 항목에 있는 숫자를 적용하시면 됩니다. 그 이유는 문서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포괄적이고 또 상위의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그 속에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또 경험하는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이 운 속에, 이 문서운 속에는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죠. 간단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 풍수 살펴봤습니다. 좋은 어떤 숫자들만 적용시키는 또 그런 사례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두루두루 많이 사용들 하시면 좋겠습니다. 숫자 풍수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전보다 더 크게 발전하고 또 크게 성취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초야TV에서는 실버 세대와 중년들의 자기계발과 또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알찬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편리하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